차에서 자는 차박이 아니라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오토 캠핑을 위주로 하는 저에게 오토 차박 텐트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왜일까요? 이 텐트는 차박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텐트에 도킹하는 도킹 텐트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텐트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캠핑 에반젤리스트입니다. 오늘은 도킹 텐트로 핫한 폴라리스의 델피누스 오토 차박 텐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작은 텐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위하여 도킹 텐트가 필요합니다. 델피누스 오토 차박 텐트를 네이처하이크 12와 결합해보았습니다. 두 텐트의 길이를 합치면 7m 70cm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초대형 거실형 텐트와도 홀리지 않는 크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두 개의 텐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역시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데요. 델피누스로 만들어지는 전실 공간이 도킹 커넥터 부분까지 포함해서 305×370으로 매우 넓었습니다. 한가운데에 난로를 배치하고 그 옆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120cm짜리 테이블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매우 널찍하여 간섭이 적었습니다. 출입문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야 되는 점은 아쉬웠지만 가운데 높이가 215cm나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범용성입니다. 차박을 하고 싶을 때는 차박 도킹 텐트로, 텐트가 작을 경우에는 텐트에 도킹을 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텐트나 쉘터처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면이 오픈되는 텐트의 특성상 그 개방감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텐트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개방성을 도킹을 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게와 사이즈는 합리적이었습니다. 텐트를 접었을 때의 길이는 120cm인데 스킨과 폴대가 붙어있는 오토 텐트의 특성상 더 이상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 트렁크나 뒷자리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작은 크기입니다. 처음 텐트를 받아보게 되면 26.3kg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품을 본다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텐트 자체의 무게는 16.6kg 밖에 나가지 않지만 기타 도킹 파츠와 그라운드 시트, TPU 창 등을 포함하면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별매로 판매하는 그라운드 시트의 경우 타포린 재질로 아주 두껍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6.3kg이 나가는데요. 합리적인 무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봉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바닥에 쿠션, 벨크로, 지퍼, 버클까지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텐트의 내부 부속품들을 보게 되면 신경 써서 패키징하고 잘 만든 티가 나는데요. 각각의 부속품들이 완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매하는 TPU, 팩파우치, 범퍼가드, 탑플라이, 업라이트 폴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팩파우치에는 텐트 상단 수납을 위한 기어 로프트와 도킹을 할 수 있는 웨빙 버클, 그리고 팩과 가이라인이 있습니다. 처음 피칭하는 텐트인데도 매우 쉽고 빠르게 피칭할 수 있었습니다. 텐트의 피칭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했는데요. 먼저 말아져 있던 텐트를 잘 펴줍니다. 이 과정에서 텐트의 폴대를 꺾어주지 않으면 다시 접힐 수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텐트의 관절을 꺾으면서 펴주면 시간도 절약하고 접힐 위험도 적습니다. 텐트를 위로 당겨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텐트의 위쪽을 네 방향 모두 늘려줍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다리를 늘려줘야 하는데 아래쪽 다리는 길이가 길다 보니 멀리 잡고 늘렸을 때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칭을 조금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도킹 커넥터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출고 시에 본체에 도킹 커넥터가 붙어서 출고되기 때문에 도킹 커넥터의 방향을 정해서 피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잘못 피칭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도킹 커넥터는 지퍼로 분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탑플라이의 경우 20000mm의 내수압과 블랙 피그먼트 코팅으로 자외선을 잘 차단해 주는데요. 플라이를 다리를 늘리기 전에 미리 올려놓지 않으면 둘이서 들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플라이가 걸쳐진 후에는 고리를 걸고 벨크로만 부착하면 돼서 매우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별매로 판매 중인 TPU의 경우 지퍼식이 아니라 거리식으로 가운데, 좌측, 우측, 양쪽 사이드를 고정하면 쉽게 설치가 되는 구조라 간편했습니다. 확실히 지퍼형 우레탄 창에 비해 밀착력이 떨어졌지만 출입구를 완전히 감싸는 구조로
비바람이 셀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동봉된 업라이팅 폴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발코니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그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텐트를 도킹하는 방법은 매우 쉬웠는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텐트의 도킹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요. 델피누스 오토 텐트와 도킹할 텐트를 팩가방에 들어있는 버클을 이용하여 연결을 해줍니다. 반대편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도킹 파츠를 연결을 해줍니다. 도킹 파츠가 튼튼하게 잘 고정되기 위해서는 도킹 파츠 하단에 팩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문 옆도 팩다운을 해서 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킹 부분 팩다운 이후에는 본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팩다운을 꼼꼼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팩다운이 끝난 후에 도킹 부분을 잘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곱창 밴드처럼 생긴 곳을 잘 넣어주면 예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킹 텐트와 텐트를 연결하는 버클이나 라인 같은 것들을 잘 조여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킹 부분이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 탄력성이 매우 좋았는데 비나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막아주고 있었지만 필요한 경우 네오디뮴 자석으로 추가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텐트를 겉으로 봤을 때와 다르게 디테일한 부분들에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텐트의 상단부에 벤틸레이션 창이 2개가 있어 환기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기어로프트를 설치해서 비밀 수납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상단 중앙에는 랜턴이나 타프팬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어 저희는 타프팬을 걸고 사용을 했습니다. 중간문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많이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큰 문을 사용할 때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중간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열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간문에 있는 메쉬창을 이용하여 환기도 가능했습니다. 별매로 판매 중인 그라운드 시트의 경우 타포린 재질의 두께도 매우 두꺼워서 팟에석에도 손상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PU 창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끝부분을 걸게 되어 있어 설치가 매우 쉬우며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격벽형으로 외부의 이물질이나 벌레를 막아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텐트의 바닥의 크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도킹 커넥터 부분은 그라운드 시트가 따로 없어 신발을 다시 신어야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델피누스의 오토 차박 텐트를 리뷰하면서 단점을 찾아보고 싶었지만 단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혹시 구매를 해야 할지 말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다면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완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캠핑 에반젤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